자, 이번 시간에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초기 인터넷은 203.42.111.65 이런 형태로 썼죠. 이걸 뭐라 그래요? IP 주소라고 하고, 전화로 얘기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죠. 논리적인 주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화도 마찬가지죠. 전화도 처음에는 전화번호를 암기해서 썼다고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번호가 한 10개 정도는 보통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내 전화번호도 잘 몰라. 헷갈려, 어떨 때는. 그렇죠? 잘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지금 쓰는 거는 내가 친구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너 전화번호 어떻게 되니 넣어서 그 다음부터 홍길동을 찾아서 샌드만 누르면 전화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는 그 한글로 되어 있는 내 친구 이름을 샌드해주면 주소로 딱 바꿔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바꾸는 이 기능을 도메인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번호가 만약에 네이버라고 합시다. 네이버컴. 이걸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IP가 203.42.111.65. 뭐 구글이다 그러면 google.com, 뭐 107.411은 안 나가고 123.53.12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 1대1로 매핑되어서 컴퓨터에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도메인 네임 서버다. 그래서 여기 쓰는 규칙들이 있겠죠. 규칙들. 그 지정을 해놨겠죠. 문법 구조로.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는 어떻게든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고 도메인 네임을 쳐주면 이 IP로 확 바꿔서 여러분이 발생하는 패킷에다가 그 주소를 딱 심어서 보내는 겁니다. 자, 도메인 네임 서버 사용 예가 www.whois.co.kr이죠. 한국에 있는 영리단체야. A씨는 교육단체고, whois가 바로 그 회사 이름이죠. 그죠? 요게 그 회사에 있는 컴퓨터 명이죠. 굳이 얘기하면. 국가 코드가 없는 건 미국이죠. 미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일 때는 COM 쓰죠. 그냥 COM. COM이 가장 좋은 도메인이죠. 많이 암기도 쉽고. 어쨌든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칙을 정해놓고 그 도메인을 쓸 것을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하죠. 도메인을 이걸 쓴다면 1년에 뭐 2만 원 정도 해서 그 도메인을 사다가 내 서버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도메인을 치고 입력을 했을 때 그 서버에 접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만 있어갖고는 안 되겠고, 내가 이 도메인을 하나 따면 서버 IP를 하나 받겠죠. 이렇게 하나를 받아. 그래서 이 IP와 이 도메인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그때 도메인 네임 서버에 딱 접속이 되는 거죠. 도메인 서버 네임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숫자 형태의 IP 주소보다 인터넷 주소를 익히하기가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번호 하듯이 전화번호 이제 기억 못해. 그죠? 도메인 네임은 호스트명, 컴퓨터명. 한국에 있는 영리단체인 whois라고 하는 회사에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웹서버를 지원해주는 컴퓨터명이 www. 이거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이유가 없죠. 어쨌든 홈페이지 웹서버는 많이 알려질수록 좋은 거니까. 점으로 구분한 거고, 도메인은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도메인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겠죠. 외국 거랑 같이 쓰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설정을 받으면 안 되죠. 보통 트위즈라든지 아니면 iNames라는 데서 도메인을 따요. 영문으로 딸 수도 있고 한문으로 딸 수도 있는데 영문으로 한글로 따는 거는 한국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잖아. 도메인이라는 건 전 세계 다 와서 접속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영문으로 반드시 딴 거, 익히기 쉬운 거 이렇게 써야 되겠죠. 공백을 사용해서 중간에 공백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규칙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 명, 호스트명.
자, 도메인 네임 서버는 도메인 네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IP로 변환해준 데이터베이스고 도메인 주소를 IP로 변환시키는 컴퓨터를 출제한 거죠. 이 정도야, 이 정도. 도메인 네임 서버. 특징을 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 사용되는 IP 주소 형식은 동일합니다. 이 체계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체계는 국가마다 좀 다를 수 있죠. 한글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단축 도메인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IP 주소형은 동일하지만 도메인 형식은 모두 다르다. 도메인 형식은 모두 동일하다는 틀려. IP 형식은 모두 다르다는 틀려. IP는 모두 동일하지만 도메인 형식은 기준 안에 있지만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인터넷 모든 도메인은 전 세계로 고유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고유하지만 그쪽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메인 내가 그러면 만약에 내 친구 이름이 홍길동이 2명이야. 그러면 홍길동 해주면 안 들어가잖아. 홍길동 A, 홍길동 B 이렇게 해주던가. 요건 잘생긴 홍길동, 요건 못생긴 홍길동 이렇게 해서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도메인은 갈수록 상위 도메인이 된다. KR 도메인, 그 다음에 CO 도메인, 후이스 도메인. 그죠? 우리 내 컴퓨터가 여기 지금 있어. 그럼 여기서만 검색을 하는 거죠. 점점점 국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도메인 네임 서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단위로 있고, 그 다음에 단체 단위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단위로 있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도메인이라는 거죠. 네임의 관리가 있겠죠. 인터넷 주소로 관련 도메인 네임을 유일하게 관리하는 중재하는 곳이 NIC,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 NIC라 그래요. 통틀어서 그냥. 국가적으로 인터닉이라고 하고, 태평양 지역은 AP닉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KR닉에서 이 도메인을 관리한다. 요거, 이렇게. 국제, 요거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도메인이 어떤 거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도메인 서버를 이용할 때는 UDP를 사용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UDP, TCP 아니면 UDP를 써서 이쪽에 가서 이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도메인을 IP로 바꿔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P와 도메인을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도메인. 네이버가 있다면 IP가 있겠죠? IP가 203.42.65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건 뭐라고? 도메인 네임 서버가 하고 얘를 물리적인 주소가 뭐 48, 32, AB, CC, 54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8, 48. 랜카드 주소가 48비트거든요. 랜 주소. 이렇게 바꿔주는 건 뭐라고? ARP가 해주는 거고 이렇게 바꿔주는 건 누가 하는 거고? RARP가 해주는 거고. 됐습니까? 요건 사용자 주소. 요건 논리적인 IP 주소. 이거는 물리적인 랜카드 주소. 주소 체계 이렇게 관리하는군요. 자, 문제를 보죠. 다음 인터넷에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로 만든 주소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건 KR닉이고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 유일하게 존재된다? 맞죠? 도메인 네임은 사용자 컴퓨터 임의로 설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도메인 네임은 거기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내가 어떤 도메인을 딱 생각했다면 그걸 막 쓰는 게 아니야. 그 도메인 관리센터에 가면, 사이트에 가면, 후이즈 같은 데 가보면 내가 쓰고자 하는 게 검색을 해보면 이미 사용 중이면 못 써요. 사용 중이 아닌 거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고 돈을 내야만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는 도메인 주소를 IP로 변환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컴퓨터를 뭐라 그런다?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DNS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